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제가 한참 이어집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읽다가 이미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게 된다. 이게 만약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라면 더더욱더 시간에 대한 압박이 클 건데 여기 적혀있는 글자 다 정독하면서 문제 읽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문제는 등비급수 문제다. 등비급수 문제다. 요렇게 생긴 문제는 등비급수 문제다. 그래서 1-r분의 a 요걸로 푼다. 요걸로 풀라 그러면 이제 a 첫째 항을 구해야 되고 r 공비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항 구하고 공비 구하면 이제 문제 끝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생긴 문제냐 얘가. 일단 그림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그 그림이 제각각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닮은 비가 만들어지면서 그 비가 이제 등비 역할을 하면서 그걸 계속 더해 나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등비급수를 만들어내게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뭐 시간 없어서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등비급수 문제겠거니 하면서 푸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완전히 안 읽을 수는 없어요. 문제에서 반드시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좀 보는 거죠. 1:3 내분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대충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1, B1의 길이가 4고요. 요거를 1:3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A1, D1의 길이가 1이고 D1, B1의 길이가 3이다. 마찬가지 얘도 1:3이니까 요거 길이는 1이다. 그리고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도는 60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넓이. 설마 여기 색칠 안 돼 있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겠니? 이런 걸 굳이 뭐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거 넓이겠거니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문제를 풀어왔는데 그 정도 짬밥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4 곱하기 1 곱하기 그 사이 끼인 각 60도의 사인값. 그래야 넓이 구하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넓이 구하시면 루트 3이 되겠고요. 그게 첫째 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첫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 선생님이 한 설명이랑 저 선생님이 한 설명이랑 내가 하는 설명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무 쌤한테 들어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비예요. 이 등비급수 문제가 물론 간혹 이제 첫 번째 항 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공비를 못 구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첫째 항, 요거도 이제 삼각형 넓이 구했으니까 두 번째 그림 봤더니 요게 두 번째겠구나 해서 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넓이와 넓이의 비를 구해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양하게 설명을 하시고 계실 텐데 어쨌든 나한테 요 내용을 배운 학생은 요렇게 공비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드시 문제에서 길이 하나가
주어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A1, B1의 길이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A2, B2, C2가 되겠죠. A2, B2, C2.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문제에서 알려준 길이, 그러니까 A1, B1에 대응되는 길이가 어디냐? A2, B2다.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공비가 구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에서 반드시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거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길이에 대응되는 그 길이를 구하면 공비가 구해질 것이다. 이렇게 공비를 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A2, B2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거죠. 근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A1, B1의 길이가 4였고 B1, E1의 길이가 1이었고 끼인각이 지금 60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였었는데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각을 알면 넓이뿐만 아니라 그 끼인각이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길이도 구해낼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1, E1의 제곱은 4제곱,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도. 요거 2분의 1이죠. 약분점 하시고 그러면 17 빼기 4니까 13이 되겠고요. 제곱한 게 13이니까 A1, E1의 길이는 루트 1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1, E1의 길이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A2, B2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삼각형 A1, B1, E1 자, 요 삼각형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1, D1 요 점이 A2라고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삼각형을 또 봐주시면은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삼각형 A1, B1, E1에서 A1의 각과 삼각형 A1, D1, A2에서의 A1의 각은 같습니다. 일치하죠. 자, 그리고 삼각형 A1, B1, E1과 삼각형 C1, A1, D1은 합동입니다. 요거 두 개가 합동인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요각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의 내각 중에서 두 개의 각이 같음을 확인했으니까 AA 닮음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걸 좀 가지고 나와서 요거랑 좀 비슷하게 모양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A1일 거고 요 점이 이제 A2인 거죠. 여기가 이제 D1인 거죠. 그래서 D1 각이랑 E1 각이랑 똑같았던 거다. 요 두 개가 닮음이다. 인 거고요. 지금 삼각형 A1, B1, E1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4, 1, 루트 13. 그리고 닮음인 삼각형 A1, A2, D1에서 A1, D1의 길이, 요 길이가 1인 걸 우리가 아까 구해뒀죠. 그럼 나머지 길이들도 모두 다 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1에 대응되는 게 루트 13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13을 루트 13으로 나누면 1이 되죠.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루트 13으로 나누면 루트 13분의 4가 될 거고 요 길이는 루트 1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1, A2 요 길이가 루트 13분의 4 그러니까 13분의 4
루트 13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1, D1, A2와 삼각형 B1, E1, B2가 합동이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죠. 따라서 D1과 A2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거야.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 D1, A2의 길이가 얼마냐? 루트 13분의 1이다. 따라서 요 길이도 루트 13분의 1이다. 그러니까 13분의 1 루트 1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A1, E1의 길이가 루트 13이었는데 여기서 A1, A2 13분의 4 루트 13을 빼내고 B2, E1 13분의 1 루트 13을 또 빼내버리면 통분하면 13분의 13이겠죠? 그러면은 13분의 8 루트 13이 결국 A2, B2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길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문제에서 반드시 길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거다. 두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길이에 대응되는 길이를 구해내라. 즉 A2, B2 길이를 구해내라. 그러면 공비가 구해질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공비인 건 아니에요. 두 삼각형이 어떻게 닮았냐? 요 길이에 대응되는 길이가 이 길이라는 거잖아요. 즉,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4대 13분의 8 루트 13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얘는 길이의 비란 말이야. 우리가 구해 나가는 거, 더해 나가는 거는 넓이인데. 그래서 요것들을 제곱을 합니다. 요 상태에서 제곱을 해도 되지만 4로 둘 다 나뉘니까 4로 먼저 나누고 그리고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 제곱하면 1이고 여전히 요거 제곱하면은 분모는 13제곱이고 분자는 4고 루트 13 제곱하면은 13이죠. 약분 이렇게 돼서 1대 13분의 4가 넓이의 비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길이의 비, 얘는 넓이의 비. 문제에서는 넓이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요거랑 더한 게 R2. 또 하나 더 붙으면 또 R3. 그것의 넓이를 계속 더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넓이의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3분의 4가 공비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된다는 거죠. 루트 3. 그러면은 13분의 9분의 1분의 루트 3 유리화 하시게 되면은 9분의 13 루트 3이 다음 극한값, 그러니까 등비급수의 합이 된다라는 거. 자, 이 문제는 뭐 한두 번 풀어봐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반복해서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감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푸셔봐야 돼. 자, 요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